리버스브랑 칼라 스위치의 모듈레이션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다이스플레이 베이스드 수프라 모레큘을 간단히 설명하면 리피드 모레큘 사이에 삼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리피드를 적절한 조건으로 모레큘러 어셈블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렬이 잘 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254나노미터의 자외선을 노광을 하면 펌퍼 에디션에서 다음과 같이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폴리모레큘이 형성이 되고 색깔은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수프라 모레큘의 제조 공정에 따라서 2차원인 솔리드 스테이트 필름 또는 3차원인 베시컬 형태로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파란색의 수프라 모레큘은 pH, 온도, 미간도 리세프티브 적정과 같은 외부 장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색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색전의 현상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바이오 센서로의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전의 메커니즘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파이프 주게이션의 길이가 감소함으로써 색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다이스틸렌 수프라 모레큘을 이용해서 바이오 센서를 제작한 예를 들자면 수프라 모레큘 표면에 엔티바디를 붙이고 여기에 항원이 TNF-알파와 반응을 시키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정의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센서는 상용적으로 또는 연구는 많은 종류가 쓰이는데 그 예를 들자면 엘라이자 같은 경우는 항원을 디텍팅하기 위해서 항원에 항체를 붙이고 여기에 발색당에 있는 효소를 항원 항체에 결합을 시킴으로써 선택적으로 결합된 발색당의 양을 증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DNA칩과 프로테인칩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2차원 서브스트레이트에 마이크로 어레이하여 타겟팅 머티리얼을 탐지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타겟 머티리얼에 인위적으로 플루오레센스 레벨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 컨주게이티드 폴리머를 기반으로 해서 레벨 수리하고 리유스블한 새로운 센싱 머티리얼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험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필름과 베스트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필름의 경우에는 랑미 셰프로 제조하였고 칼라 스위치 메커니즘과 모듈레이션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베스트의 경우에는 소니케이션 메소드로 제조를 하였고 칼라 스위치의 리버스 클리팅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스트를 패턴화된 글래스에 고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화된 베스트를 가지고 있는 칼라 스위치의 모듈레이션을 플루오레센스 마이크로스코프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수프라 모레큘러와 어셈블리의 제조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랑미 세트 프로입니다. 엘비트로프를 이용해서 기획계민의 설백턴트를 적절히 분산을 시키고 대칭 압축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모노레이어 또는 멀티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자외선을 노광시켜서 중화 반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가지는 OT 글래스로 수평 증착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에러스 필름을 제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패스클입니다. DIOT의 설백턴트를 분산을 시키고 약 50도씨에서 15분간 소니케이션을 하면 다음과 같이 다이스틸렌 패스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필터를 거쳐 약 4도씨에서 안정화를 거친 뒤 중화 반응을 거치면 다음과 같이 파란색을 띠는 패스클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형성된 패스클은 바이오레이어로서 다이아미터가 몰레큘러 스트럭처에 따라서 50나노에서 200나노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이오레이어의 두께는 약 5나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PCD의 패스클의 일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CD의 패스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터미널 그룹에서 카르보킬 엑시드 간의 수소 결합이 하나가 이루어져 있는 싱글 하이드로진 본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PCD 베이스의 일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즈블 스펙트로미터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상온에서는 650나노미터에서 빛을 흡수하여 파란색을 띠고 이때 온도를 가해주면 540나노미터에서의 빛을 흡수하여 빨간색으로 색깔이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시적으로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외부 열적 자극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빨간색을 유지하는 이 리버스블한 칼라 체인지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비교로 하여서 PCD, MBJ의 경우에는 터미널 그룹의 하이드로진 본딩이 이루어지는 건 동일하지만 아마이드 그룹이 첨가해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적 특성을 보면은 상온에서는 파란색을 띠지만 100도씨로 온도를 가열하면 레드 페이지가 아닌 퍼플 색깔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외부 열적 자극을 제거를 하면은 원래의 상태로 거의 완전히 되돌아오는 리버스블한 컬러 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가시적으로도 파란색, 퍼플로 갔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폴리다이스틸렌의 리버스 색정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라스 필름을 제조하여 표면의 구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FM 이미지는 중압된 PCB와 이미지의 이미지입니다. 다음 같은 방향이 원리로 획본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터몰레큘라 스페이스 또는 인트라몰레큘라 스페이스이 두 물질이 에러 분에서 비슷한 값을 가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특징을 볼 때 불쾌한 벤젤링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스페이싱이 비슷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아마이드 그룹과 카로킬 엑시드가 모두 수소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패키징이 잘 되고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름을 온도를 올리면서 20초 FTIR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측정 방법은 LS 필름에 익스트론 FTI 모드를 도입하여서 입사각을 10도씨로 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상온에서 얻은 PCD의 스펙트라는 다음과 같이 카로킬 엑시드를 나타내는 카로콜 피크가 1693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100도씨로 증가함에 따라 카로콜 피크가 하이 프리퀸시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 프리퀸시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소 결합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온으로 쿨링을 하였을 때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이 리브스거나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은 PCD의 색중의와 동일한 균형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PCD의 MBJ인 경우에는 멀티플 하이드로젠 본딩을 나타내는 두 개의 카르보닐 피크는 온도에 따라서 그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미 스트레칭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100도씨로 가열하였을 때 하이 프리퀸시로 이동했다가 다시 쿨링을 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리버스블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것 역시 PCD MBJ의 색중의 경향과 같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폴리다이스틸렌의 색중의와 수소 결합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리버스빌리티 모듈레이션의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멀티플 하이드로젠 본딩을 구성하고 있는 초분자체에 카운터 아이언을 도입을 하면 말단에 있는 수소 결합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가역적 색점을 가진 초분자 수프라 모레큘이 비가역적으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탈착을 시키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LB 트로플을 이용해서 LB 필름을 제조하고 이게 카운터 아이언과 반응을 하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과정은 일단 초기에 PCD MBJ에 카운터 아이언을 도입하였고 다시 이것을 탈착을 하는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표면에서 카운터 아이언과의 반응성을 알아보면서 익스터널 FTIR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순수한 PCD MBJ에는 멀티플 하이드로젠 본딩을 의미하는 두 개의 카르보닐 피크가 존재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이언을 도입하였을 때 터미널 그룹에 있는 카르보실 엑시드가 제거가 됨으로써 싱글 하이드로젠 본딩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탈착을 시키면 원래 멀티플 하이드로젠 본딩이 되살아나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딩의 변화에 따라서 색증이도 제한된 메커니즘처럼 변하는지 비주얼 스펙트라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리버스블한 모드를 가진 PCD MBJ가 카운터 아이언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열적 자극에 대해서 이 리버스블한 형태를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탈착을 시키면 원래의 리버스블한 색중의로 회복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티플 하이드로젠 본딩을 조절을 함으로써 리버스블한 컬러 스위칭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다이스틸렌 베이스컬의 표면 고정화에 대한 시점입니다. 그 실험 과정은
소니케이션 메소드로 패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핀더 프린팅으로 마이크로 패턴을 만들어서 패스트를 패턴에 고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화 과정을 거쳐 리버시빌리티 모듈레이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운터 아이언을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패스트 패턴이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해서 PDMS 스탬프를 만들고 여기에 터미널 그룹이 아민 그룹인 3아미노 프로필 헵톡실란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패턴을 하여서 마이크로 패턴화된 글래스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폴리다이스트 베이스크를 패턴화된 글래스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첫째, 베이스크를 중압을 먼저 시키고 표면에 고정화시키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몰레큘의 승질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색 정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센스로서의 평형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베이스크를 패턴에 고정화를 먼저 시키고 중압 반응을 뒤에 하는 실험슛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화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서피스의 아민 그룹과 수직링 미드와의 반응에 의해서 커블런트 본딩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의 아이언 인터랙션에 의해서 고정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정화된 폴리다이스트의 베이스클이 색깔에 따라서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바이오틱 PCD 베이스클인 경우에는 상원에는 블루 페이스를 가집니다. 이때는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은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도 자극을 주고 상온 온도로 되돌아왔을 때는 레드 페이지가 되는데, 이때는 플로레센스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역적인 PCD, MBJ의 경우에는 일적 자극을 가하기 전과 가하기 후에 모두 상온에서는 블루 페이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약하게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정화된 PCD, MBGA 피지컬도 필름과 같이 카운터 아이언 도입으로 인해서 모듈레이션이 가능한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일단 초기에 리버스 브라운 모드에서 카운터 아이언을 도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 리버스 브라운 모드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탈착을 시키면 다시 되돌아옴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표면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External Reflection SDR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순수한 PCD, MBGA 베이스클인 경우에는 멀티플 하이드로진 본딩을 나타내는 두 개의 카르보닉 피크가 나타남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이언을 도입했을 때는 헤드 그룹의 카르보닉 피크가 없어짐으로써 싱글 하이드로진 본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액션 트리트먼트와 DI 업체에서 스몰 스윙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원래의 멀티플 하이드로진 본딩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각 단계에서 플루레센스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초기에는 블루 페이지로서 플루레센스 시그널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카운터 아이언을 부착을 시키면은 이 리버스 브라운 모드가 되고, 이때 일적 자극을 가하고 난 뒤에는 레드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플루레센스 시그널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 아이언을 탈착을 시키면은 리버스블 모드로 바뀌고, 이때는 플루레센스 시그널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카운터 아이언을 흡착을 시키면은 플루레센스 시그널이 나타나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흡착과 탈착을 시킴으로써 플루레센스 시그널이 온오프 컨트롤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FTIR 스펙트라와 AFM 스타디의 결과로서 PCD, MBGA가 가지고 있는 리버스 칼라 스위치의 성질은 터미널 그룹에 있는 멀티플 하이드로진 본딩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 핀더 프린팅을 이용해서 패턴화된 글래스에 폴리다이스트 피스클을 고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라스필은 또는 고정화된 피스클의 표면에 카운터 아이언을 도입함으로써 리버스 브라운 것과 이 리버스 브라운 칼라 스위치를 임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폴리다이스트의 어웨이는 심플 센싱 머티리얼로서 그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타겟 머티리얼에서 일반적인
DNA 칩이나 프로테인 칩에 사용되는 타겟 머티리얼에 흉광이나 나노 태그를 붙이는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어레이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타겟 머티리얼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